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정신건강 영역 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급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년차 근무 중이고 2017년도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련을 준비하게 되었냐고요? 제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단 요양병원에서 먼저 근무할 때입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해 조금 넓더라고요. 곁에서 보기에 전문성이나 안정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호봉이 낮을 경우 10만원에서 그 이상까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단 정신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수련 준비 절차인데요. 제가 수련받은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선 수련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수련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1급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연도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1급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공고는 보통 전년도 12월쯤에 공고가 올라오고요. 서류 합격 후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전형 과정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의 최근 공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수련 과정이라는 게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사전에 수련을 희망하는 기관의 자원봉사 등으로 이제 수련 담당자에게 눈독을 들여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한번 뽐내주시는 것도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병원 등 각 기관별 세팅이 다르다 보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병원 수련 시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케이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원내에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약간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센터나 시설은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긴 하나 아무래도 동적인 활동들이 많아 다른 또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커버 가능한 케이스가 적더라도 우리 수련 과정에 교환 수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 기간 이외에 다른 곳들도 어느 정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다 보면 발전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수련 과정인데요. 자, 수련 과정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수련 기간은 3월부터 보통 다음 연도 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련 과정은 이론교육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 때는 기본으로 아마 15케이스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동원 등 여러 꼭지를 연결해야 했는데요. 처음엔 심리사회적 사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우 헷갈릴 거예요. 심리사회적 사정엔 주호소를 파악하고 환자분의, 대상자분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정하고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아마 한 케이스만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0장 가까운 분량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 꼭지를 마무리하면 이제 슈퍼바이저, 수련 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 케이스가 마무리됩니다.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우리 2-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아마 감이 잡히실 텐데요. 처음에 힘들다고 손 놓고만 있다 보면 나중에 정말 압박이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해야 나중에 몸이 편하답니다. 협회에서 연초에 수련에 감이 없는 수련생들을 위해 수련이론 집합교육이란 것들을 진행합니다. 저 때는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3,400명의 전국 사회복지 수련생이 모여 한 5박 6일 정도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먹고 자고 교육 듣고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하니 조금 더 새롭긴 하네요. 자, 과제를 하고 이제 교수 교육 20시간도 채우셔야 되는데요. 이제 추석 무렵인 한 9월, 10월부터는 금방 아마 시간이 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017년도만 해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체에서 1월쯤에 서울로 가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치러 불합격과 재시험에 고배를 맛볼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많아 몇 년 전부터는 이 과정들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받을 땐 정말 기분이 오묘했는데요. 이 종이 하나 받으려고 1년간 고생을 했었나 싶은 그런 기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어디 쪽으로 취업을 하느냐, 취업 분야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통 페이 문제 때문에 병원보다는 센터로 많이 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중엔 전문 요원이 할 수 있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강점을 살려 많이 가시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경력 쌓고 대학원 진학 후에 법무부 등 이런 공공기관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금 수준 및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아마 임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기초광역센터와 시설은 당해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무렵만 해도 시골지역센터는 도시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적다 보니 예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천차만별이나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센터, 시설에 비해서는 임금이 많이 낮은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는 2019년도까지는 설이나 추석에 기본임금의 50%씩 지급이 되었으나 이제 2020년도부터는 60%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우가 점점 나아지는 걸까요? 자, 기본급은 2020년 기준으로 팀원 1호봉이 2,210만원이면 세후 1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짜잘한 보조수당이 붙으면 한 200만원 정도 될 건데요.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센터의 경우에는 이거는 참고사항이지만 센터의 경우 직영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직영은 보건소 밑에 있는 것이죠. 자, 계약 조건이 한결 안정적이지만 아무래도 보건소 직속 관할이다 보니 여러 손길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피곤할 수 있겠고요. 민간이라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 1년 계약직이라고 하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그런 회사원들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특별한 행사 아니면 주말에는 특별히 차출되거나 할 일 없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떤 곳인가? 자,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대개 중증팀, 아동청소년팀, 정신건강증진팀 또는 자살예방팀으로 한 3개의 팀으로 되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중증팀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회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기에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팀은 학생 정신건강 교육과 어려움이
정신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팀은 대학생이나 사회복무요원, 경로당 어르신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캠페인 이동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조기 개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여러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응급과정 발생 시에도 우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 상황이라 하면 뭔지 궁금하시죠? 보통 주로 자해나 자살 시도, 정신과적 증상 발현에 따른 자살 위험 발생 등이 있고요. 필요시엔 112, 119와 협조해서 입원 조치하거나 정보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관련 서비스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심화된 만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심리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수련과정,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